안녕하세요. 수영감독 박석기입니다. 오늘 132편 수영선수의 부상 예방과 회복 일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영선수 중에 어깨 통증을 경험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다. 무려 40%에서 91% 사이입니다.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10명 중 4명, 많게는 10명 중 9명이 어깨 통증을 겪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13세에서 25세 수영선수를 조사했더니 어깨 충돌 증후군이 90%, 극상근 건병증이 69%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한 수영선수 42명을 검사했더니 전원 100%의 선수에게 어깨 관절의 이완이 관찰됐습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 동작이 사실은 어깨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상은 운명이 아닙니다. 관리의 결과입니다. 2025년 최신 연구들이 그걸 증명했고, 오늘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육상 종목은 다리로 추진력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수영은 다릅니다. 물속에서 추진력의 대부분은 상지, 즉 팔과 어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6회 또는 7회 훈련을 합니다. 한 세션에 스트로크를 몇 번이나 할까요? 수천 번입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1. 근육의 불균형. 내 회전근은 세지고 외 회전근은 약해진다. 스트로크를 반복하면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는 내 회전 근육이 점점 강해집니다. 반대로 그것을 붙잡아줘야 할 외회전 근육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이 불균형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수영으로 인한 어깨 부상의 결정적 위험 요인입니다. 2. 자세 변형. 연구에 따르면 수영선수에게 흔한 3가지 불균형이 있습니다. 둥근 어깨, 앞으로 나온 머리, 그리고 견갑골 이상 운동입니다. 이 부분을 교정하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는 건강한 경영 선수들을 데려다가 훈련 전, 중간, 끝에서 견갑골의 움직임을 촬영했습니다. 견갑골 이상 운동, 스케이퓰러 디스키네시스, 즉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라고 합니다. 견갑골이 정상적인 위치와 움직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훈련 전에는 30%의 선수에게서 관찰되었습니다. 1시간 후에는 70%, 훈련이 끝났을 때는 무려 80%였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100분 수영 후에 82%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던 선수들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답은 피로 때문입니다. 견갑골을 안정시켜주는 근육들이 지치면 견갑골이 제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견갑골이 제자리를 잃으면 그 결과 위에 얹혀있는 어깨 관절도 함께 무너집니다. 코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훈련 후반부에 실시하는 그 훈련 세트들, 선수의 어깨는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그 동작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구조가 무너진 상태에서 잘못된 기술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부상으로 직결되는 원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NCAA 디비전 1 미국 대학 최상위 리그의 여자 수영 선수 20명을 25주에 걸쳐 한 시즌 내내 추적했습니다.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했더니 이전 시즌과 비교해서 상지의 부상 위험이 44% 감소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단지 운동 몇 가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2025년 또 다른 연구입니다. 청소년 수영 선수 26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대조군, 아무것도 안 하고, 두 번째는 국소 운동 그룹, 어깨만 스트레칭하고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 운동 그룹, 어깨에다가 견갑 안정화, 코어 강화, 통합 신경근 훈련까지 더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종합 프로그램 그룹이 확실히 우수했습니다. 상지 안정성도 50m 자유형 기록도요. 연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예방 프로그램은 회전 근개나 견갑 안정근 강화 같은 개별 운동에만 집중했는데 이런 국소적 접근은 운동 사슬 내에 기능적 상호 의존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코어와 몸통이 약하거나 조절이 안 되면 어깨 역학이 손상됩니다. 그게 수영으로 인한 어깨 부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운동 사슬 원리에 따르면 원 위부의 최적 가동성은 근 위부의 충분한 안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몸통과 골반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깨 통증의 원인이 어깨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코어가 약해서 어깨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4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스트레칭, 근육이 굳은 곳을 풀어줍니다. 소흉근과 후방 관절낭입니다. 수영선수는 소흉근이 짧아집니다. 이게 짧아지면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고 둥근 어깨가 됩니다. 후방 관절낭이 뻣뻣해지면 내회전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활성화. 잡는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입니다. 이 두 근육이 견갑골을 제자리에 붙잡아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는 이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훈련 전에 이 근육들을 먼저 깨워 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강화. 약한 쪽을 채운다. 외회전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회전은 세지고 외회전은 약해진다고요. 탄력밴드를 이용한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카바 D2 대각선 패턴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8주 만에 외회전근 등척성 근력이 향상되고 회전근 간 균형이 개선됐습니다.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네 번째, 코어와 통합신경근, 뿌리를 세운다. 그리고 이게 2025년 연구의 핵심이었죠. 바로 코어입니다. 몸통과 골반이 안정돼야 어깨가 제대로 움직입니다. 어깨 운동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코어와 함께 하세요. 그게 44%와 그보다 못한 결과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수영 선수의 어깨 통증은 40에서 91%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둘째,
훈련 한 세션만으로 견갑골 이상 운동이 30%에서 80%로 늘어납니다. 피로가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그러나 예방 프로그램은 부상을 44% 줄입니다. 넷째, 어깨 운동만 하면 안 됩니다. 코어까지 포함한 종합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코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훈련량을 늘리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선수의 어깨를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현장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재능 있는 선수가 기록이 안 나와서 그만두는 경우보다 몸이 부상으로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기록이 아니라 선수들입니다. 선수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어깨가 아프면 참지 마세요. 참는 게 근성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용감한 프로 선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단계 스트레칭, 활성화, 강화, 코어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실제 운동 동작 하나하나를 그리고 회복 방법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수욕이 정말 좋은지, 수영선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까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수영의 미래를 위하여 수영감독 박석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